안녕하세요.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야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프로야구 상당히 좋아하시죠? 국내 프로야구는 관중이 이미 900만 명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죠. 수치상으로도 프로야구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고 또 외형적으로는 아주 규모가 커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 그 리그랑 비교하기는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내 그 프로야구가 선진국형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한 성공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는요, 1982년 출범해서 이렇게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단 전체의 매출의 약 한 20% 정도에 불과한 그 입장 수입 외에는 마땅한 수익을 창출할 만한 그런 어떤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이 그 성공적인 그 수익 모델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구단 자체가 그 매출을 증가할 수 있는 특정한 경영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2016년 그 8개 구단의 자체 매출 비율은 56.1%에 불과했습니다. 삼성과 한화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 정도에 머물렀죠. 당시에 그 모기업이 없던 넥센을 빼고는요, 이 비율은 48.2%로 확 또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에 그 44.9% 정도와 생각해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 한 4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기업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요, 자체 기업이 내는 그 매출은 한계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2017년으로 가볼까요? 10개 구단 중에서 흑자를 낸 구단은 히어로즈와 두산밖에 없었습니다. 두산은 2016년에 6억 원, 그리고 2017년에는 72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넥슨의 경우는 2016년에 박병호 선수의 그 메이저리그 이적으로요. 201억 8,698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2,002억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08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그 흑자를 기록했던 게 바로 2016년이었습니다. 넥슨의 경우 그 여세를 몰아서 2017년에는 19억 한 4천만 원 정도의 흑자를 또 냈습니다. 이렇듯 그 모기업 없이 네이밍 마케팅과 비용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사해서 어떤 구단 운영에 좀 새로운 면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우리가 지금 흑자 얘기하는데요. 적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적자는요, 롯데 자이언츠가 123억 원, LG 트윈스가 28억 원, 삼성 라이온스가 11억 원, 그리고 하나 이글스가 7억 원을 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런 그 구단들의 모기업 의존도는 사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넥센을 제외하고는 다른 그 구단들은 모기업 지원금이 전체 매출의 반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모기업들은 홈구장에 여러 가지 광고를 부착하고요, 선수 유니폼 또는 헬멧, 여러분들 헬멧 보시면 또 모기업 그렇게 마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듯 기업 광고에 대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 모기업이 지불하는 그 광고비는요, 시중 광고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17년을 보니까요. 삼성 라이온스의 경우 모기업의 지원금이 포함된 광고비가 무려 37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반절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넥센을 제외한 모든 구단이 모기업에 의존한 매출을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단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구단의 그 구장, 좌석수 대비 관중 비율을 80% 이상을 넘도록 해야 되고, 또 그 관객들한테, 관중들한테 호감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좀 판매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을 구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장 수입이 구단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죠. 그래서 홈구장은요, 기본적으로 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10,000원 관중이 들어올 수 있는 전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시에 구장을 찾아서 그 돈을 쓰는 관중들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좀 상품들을 좀 배치해야 되죠. 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 구장들 어떻습니까? 그 구장과 유명한 음식들이 바로바로 연결이 돼요. 뭐 핫도그라든지 필리 스테이크라든지 포테이토라든지 생각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제 경험을 돌이켜 보건데요. 텍사스 레인저스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구운 양파와 치즈를 곁들인 그 핫도그, 또 시카고 컵스로 가볼까요? 머스타드 소스를 딱 찍어 먹는 대형 프레첼, 이런 것들이요, 그 구단을, 그 구장을 방문하는 관중들을 다시금 또 방문하게 만드는 유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입장 수입 외에도요, 관중들이 사고 싶어 하도록 또 디자인한 그러한 야구 용품들을 좀 많이 판매해야 돼요. 네, 뭐 모자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념품, 이런 것들에 관중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관중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스폰서를 위한 광고 전략을 좀 새로 짜야 돼요. 2016년 그 10개 구단의 그 전체 당기 순이익은 132억 원이었습니다. 구단 수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광고 수입과 더불어 입장 수입도 상당히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2015년 구단 중에서 그 116만 5,020명으로 최대 관중을 기록한 두산의 입장 수입이 약 135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 매출에는 약 26%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좀 혁신적 그런 어떤 전략도 필요합니다. 구장의 이름을 빌려주는 네이밍 라이츠, 광고장 내 어떤 그 경기장 내 어떤 그 광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페인팅, 뭐 우리 그라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차 광고 이렇게 이름 써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선수 유니폼에 어떤 부착하는 거, 그 다음에 헬멧, 구장의 그 전광판 광고, 문구,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를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단 광고 수입이 증가하기 위해서 또 외부 광고 회사의 소위 말하는 컬래버레이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장 광고에서는 포수 뒤편에 설치된 그 안전 그물망, 일명 그 백스톱이라고 그러죠. 이걸 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3시간이 넘는 그 경기 시간 동안에 이 백스톱은 아주 노출이 잘 되죠. 이러한 그 위치에 광고 효과를 홍보하고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나 브랜드를 잘 노출하도록 우리 구단이 유인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스폰서가 원하는 광고 효과를 내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우리 2018년 시즌 한번 돌이켜 볼까요? 삼성 라이온스는 피존 스폰서 데이라고 해서 스폰서 브랜드 노출을 또 시도했고, 이를 통해서 관중들이 직접 응원 막대 풍선, 사은품, 그 전광판의 여러 광고들을 관람했고 너무 또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구장을 찾는 관중들을 위한 구단의 이와 같은 그 스폰서 제품과 브랜드를
잘 버무리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고 좋은 전략입니다. 바닥의 광고라는 그 그라운드 페인팅,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새롭게 아이디어를 짜야 돼요. 2017년 그 현대자동차 코나의 그 자동차 그라운드 페인팅이 사실 그 잠실운동장에 등장해서 아주 효과가 좋았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폰서 기업의 광고 노출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LED 전광판 광고, 구장 주변에 여러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그 기업 제품 홍보관 등을 잘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KBO 구단 관계자들이 사실 이 구단이 수익을 잘 배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계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한국 야구의 그 관중이나 규모는 그 인구 대비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그 메이저리그라든지 이런 그 빅리그의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 입맛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구단과 선수는 그 경기라는 그 컨텐츠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주체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돈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7년 그 KBO의 중계권 수익은 뭐 약 54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중계권 수익은 KBO가 각 구단에 분배를 했습니다. 한 구단씩 보면 한 54억 정도 가져갔는데요. 중계권, 지상파, DMB, 유무선 중계권료, IBTV 중계권이 다 포함된 게 총액이 540억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으로부터 받는 그 중계권료가 사실 좀 이제 올라가면 좋은데 이것을 무조건 올리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방송 중계권료의 급격한 인상은 야구 팬들이 좀 야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프로야구 팬들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 시즌 동안 텔레비전 그 시청률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이런 좀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실제 종편이나 그 예능 채널이 그 케이블 방송으로 프로야구 중계권 시장에 왜 뛰어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죠. 네, 과거 그 CJ 계열사인 XTM이 프로야구 중계를 포기했어요. 우리 여기서 많은 걸 좀 깨달을 수가 있죠.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컨텐츠의 경우는 방송사가 우선 중계 협상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전례로 나왔다는 것이죠. 네, 성공적인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각 구단 스스로의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구단이 독자적인 브랜드로 우뚝 서야 되죠.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는 바로 운영면에서나 브랜딩 면에서 아주 성공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단들도 모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구라는 콘텐츠를 잘 이용해서 성공적인 구단으로 거듭나서 그거에 맞는 경영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프로야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프로야구에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야구 구단들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포츠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생에 희노애락을 주고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스포츠입니다. 네,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계속 가져가시기를 바라며 네, 오늘도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